우리나라 수산물 중 대표적인 먹거리 오징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일 뿐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거기에 영양까지 풍부하다는데 오징어는 단백질이 17%를 차지하는 고단백 식품임은 물론 칼슘은 소고기의 8배나 된다. 또한 피로물질인 젖산을 줄여 피로회복에 좋고 알코올과 아세트알데히드 대사를 촉진해 숙취 해소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인 타우린이 풍부하기로 알려져 있는데 오징어는 다른 생선보다 타우린이 2~3배 많아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예로부터 감기가 걸렸을 때 오징어 굽는 냄새와 연기만 맡아도 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에서는 오징어의 살이 기운을 보충해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오징어 좋아하시죠? 오징어를 근데 우리가 술안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데 이 오징어를 주전부리라고 하기에는 참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영양이 무척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징어의 모든 것을 좀 해부를 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맛 칼럼니스트 김유진 선생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녹화하기 전에 네. 그 기차간에서 오징어 파시는 분들 흉내랑 부탁을 드렸는데 완전 똑같이 잘하셨어요. 원조로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네. 참 많이들 탔어요, 기차. 기차 그러면은 여행할 때 맞아요. 이렇게 덜컹거리는 칸에서 네. 오징어나 땅콩 있어요. 그 이제 주전부리라고 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네. 보통 이제 간식 같은 걸 주전부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쉽게 얘기하면 에피타이저인 셈이에요. 메인 먹을거리 앞에 그 전에 네. 조금 이렇게 입을 좀 다진다라고 해서 이제 주전부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고기보다 3배. 근데 그런 열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훨씬 낮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주 효자 같은 상품인 게 고단백이고 저지방이고 저칼로리 식품이니까 사실은 뭐 다이어트 꼭 굳이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참 건강하게 우리 몸을 지켜줄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면역력에도 참 도움이 되고 오징어에는 좋은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어요. 오, 그렇군요. 안심하고 드셔도 네, 안심하고 되겠네요. 많이 드셔도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오징어 하면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익히 그렇죠.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타우린 성분이 어떤 거죠? 이거를 화학적으로 막 이렇게 제약회사에 얘기하듯이 풀어드리면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음료 있잖아요. 자연강장 음료라고 하는 회복 음료의 대부분 첫 멘트가 그거였어요. 타우린 몇 미리그램 함유라고 하는 그게 이제 포인트였거든요. 그 타우린이 뭐냐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가장 피곤할 때 간 기능 떨어진다고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근력을 만들어주고 간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하는데 참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우리 몸을 지탱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아미노산. 네네. 아미노산은 총체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우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지금 오징어 하면은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게 네. 예전에 강원도 갈 때는요. 네네. 도로가 일방통행이었어요. 일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차가 내려올 때는 기다려요. 그런 시절에는 네. 8시간씩 걸려서 서울에서 속초로 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멀미가 심한가 어릴 때 네네. 오징어를 먹으면 멀미가 가라앉았었거든요. 역시 어부들 있죠. 배를 아주 오랜 시간 타야 되는 어부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징어가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근데 왜 신참들이 배를 타면은 16시간 동안 파도에 흔들리면은 거의 실신 상태예요. 다 토해낼 거 토해내고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이 기운도 더 없어지고 뻗다 보니까 조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까만 봉다리 이렇게 툭하니 던져줘요. 그건 봉투가 아니에요. 꼬깃꼬깃하게 주머니에 넣어놓은 거니까 그걸 던져도 안에 보면은 마른 오징어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씹으면 이 씹는 동안 뇌가 이게 수평을 맞추는 그 추가 있거든요. 그 추가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멀미할 때 특히나 뱃멀미 같은 경우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래 씹으면 오징어 같은 거 씹어놓으면 아주 효과적이에요. 네. 식욕이 막 살아날 수 있는 오징어 요리 좀 한번 요리가 해볼까요? 있죠. 어떤 요리 제일 좋아하세요? 오징어 요리 가운데. 저는 사실 이게 몸이 퉁퉁한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기름진 음식 참 좋아해요. 네. 기름진 음식 좋아해서 튀기거나 볶거나 이러는 거 좋아하는데 특히나 왜 그 생물 오징어 같은 경우 내장 싹 정리해 놓고서 이렇게 딱 썰어내면은
이렇게 양파 잘라낸 것처럼 이렇게 통으로 생기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이제 튀김을 살짝 입혀가지고 네. 한 160도, 170도 정도 되는 그 기름 솥에다가 이렇게 싹 밀어넣죠. 쑥 들어갔다가 네. 뽀로록 하면서 이제 수분이 날아가면서 위로 딱 뜨는데 네. 그거 이렇게 앞뒤로 노릇노릇할 정도만 튀겨내고 바로 건지면 양념이 필요 없죠. 오. 깨물면 바스락거려요. 네, 네. 안에서 뜨거운 열기가 싹 쏟아지는데 고탄력 라텍스 20cm짜리 있죠? 네. 요거 압축시켜 놓은 거 씹는 그런 느낌. 네. 질겅질겅 쫄깃쫄깃 막 탱글탱글한데 요 탄력 자체가 참 좋죠. 네, 단맛이 나오고요. 맞아요. 단맛 나고. 저는 그 맛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요사이 대중적인 식당에서는 많이 없어진 메뉴 중에 한 가지예요. 오징어 덮밥. 오징어 덮밥. 네. 와. 오징어 덮밥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뭐냐면 오징어가 그만큼 귀해지고요. 가격이 비싸지고 유통하는 게 한계가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메뉴를 덮습니다. 이렇게 네. 종이를 쓱 덮어 없애버리는 거죠. 오징어 볶음 정말 맛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아주 뜨겁게 달군 상태에서 재료를 넣으시는 거예요. 아, 네, 네. 아예 그 육즙 자체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프라이팬을 아주 뜨겁게 달궈 놓는 거예요. 약간의 연기가 올라올 정도로. 그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은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겉이 이제 코팅이 되듯이 막히죠. 근데 마지막에 참기름 두 방울 정도 살짝 뿌려주시고 나면은 참기름이 맛을 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향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름은 최대한 식용유는 미리 넣으셔야 되지만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쓰시면 작은 양을 가지고 아주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오징어 요리할 때 오징어 가운데는 겉이 그냥 거의 붉은 불때 못해 검은색 그렇죠. kop질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날렵한 것들. 네네. 근데 그런 것들 사오면서 껍질을 벗겨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지저분해 보이니까. 네네네. 저도 처음에 몇 번 벗겼었는데 이제는 지저분해도 그걸 다 먹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 벗겨내면 버리는 거라면서 영양소를. 우리 이렇게 잘못 알고 먹은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징어 껍질이에요. 오징어 맛있게 한번 통찜해서 이렇게 숙회 딱 해드리고 싶은데 초고추장 해가지고 딱 썰어 놓으면은 사실 그 껍질 자체가 이렇게 도로 말려가지고 네네. 그거 아시죠? 왜 이렇게 스타킹 이렇게 벗다 만 듯한 느낌, 이렇게 똘똘똘 말리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볼상사 나오니까 사실 그걸 미리 다 껍질을 벗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우린이라고 하는 간 기능 굉장히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타우린이라고 하는 친구는 그 껍질하고 다리에 몰려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신선할수록 좋은데 내장하고 껍질하고 다리 드시면 오징어 한 마리 다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장이 갖고 있는 매력은 뭐냐면은 종합 비타민제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아마 드셔보셨겠지만 죽은 오징어 갖고는 못해요. 산패를 하기 때문에 큰일 나고요. 살아있는 녀석들 장 볼 때 시장에서 사오실 때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나 미안한데 물도 좀 같이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수족관 물까지 같이 가지고 온 상태에서 집에 오셔서 찜기에다 그냥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썰어내면은 노란색 내장들하고 그리고 뭐 위란대로 식도 이런 것들 기관들이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생겼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내장에 갖는 매력이 있으니까 가족들하고 한번 이번 주에 한번 식사를 해보고 싶다, 요리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장 편한 통찜 한번 해서 드세요. 네. 오징어하고 또 궁합이 맞는 거 어떤 게 또 잘 어우러질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오징어 같은 식재료가 가는 최고의 매력은 원래 같이 들어가는 재료를 이렇게 도드라지게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오징어 김치 전골. 오징어로 김치를 끓여놓으면요. 기존에 있던 콤콤함은 개성을 다 살려주되 아주 그냥 드샜고 아우 야 이게 향이 좀 너무 좀 거친 것 같으라고 하는 그 녀석들 정도만 감칠맛으로 싹 싸주는 거예요. 끓여놓고 나면 시원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콩나물 국밥은 그냥 콩나물만 넣고 아무리 끓여봐야 맛이 안 나요. 그 개운한 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징어를 넣는 거예요. 사실 그냥 콩나물만 끓였을 경우에는 그냥 콩나물에 풋내하고 그냥 채소의 그냥 단맛 정도가 나는데 오징어가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원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김치 전골의 경우에 네네. 끓이다가 오징어는 마지막에 넣어야 되죠. 사실 그냥 고명으로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진득하게 정말 국물 맛 한번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넣으세요. 미리 넣으시는 게 굉장히 싱싱한 녀석들 사다가 조리를 할 경우에는 튀기던 지지던 볶던 그렇게 쫄아들지 않아요. 수분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딱딱해지고 이러진 않은데 아주 급속 냉동을 해갖고 깡깡 얼려놓은 거를 해동을 했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의 수분이 들어있던 재료가 쭉 빠진 상태에서 스펀지가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다른 걸로 채우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 자체가 되게 쪼그라들죠.
그래서 이제 응축이 되다 보니까 좀 딱딱하다는 그런 선입견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지금 싱싱한 말씀하시니까 네. 싱싱한 오징어 무례가 생각나네요. 다른 회에 비해서 다른 녀석들은 이렇게 썰고 나면은 흐물흐물 되는데 오징어 같은 경우는 썰고 나면은 굉장히 이렇게 화살촉처럼 길쭉길쭉한 게 이렇게 좀 탄력을 갖거든요. 이렇게 아주 곱게 썰어놓고 국수발 만들듯이 채를 썰어놓고 나머지는 채소들 참 많이 넣어주시는데 정말 맛있게 먹는 방법은 그 초장인데 초장의 핵심이 사실 업소용에서는 대부분 사이다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사이다를 쓰지 않고 집에서 할 경우에는 사실 그 맛 내기가 쉽지 않아요. 네. 집에서 드실 때는 기왕이면은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배를 즙을 내세요. 그래서 배를 강판에다 갈아가지고 믹서하고 좀 다른데 강판에다 갈아가지고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말씀드렸던 그 초장 집에서들 만드시는 노하우들 있잖아요. 고추장도 좀 넣으시고 뭐 물엿이나 올리고당도 좀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가지고 그 이제 살얼음 얼리듯이 만들어내면은 침이 넘어가요. 굉장히 아삭아삭한 느낌하고 네. 또 그냥 실온에 있었을 때보다 차가운 얼음 육수에 있을 때 오징어는 더욱더 빛을 발해요. 그 탱탱한 맛들이 아주 기가 막히죠. 네, 네. 네, 맛있는 오징어 요리법 몇 가지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 저녁상에 아주 푸짐하게 올려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타우린이 또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는데 이 피로회복에 좋은 또 오징어 요리 잠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피로를 한 방에 날려줄 오징어 요리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정말 맛있는 요리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또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오징어가요? 사실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아주 많이 먹어야 돼요. 오. 오징어가 좀 높이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DHA하고 EPA가 많아요. 이제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아주 솔직하니까 말씀드릴게요. 한두 마리 먹어갖고서는 턱도 없어요. 한두 마리 갖고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어떤 날은 오징어 국도 좀 해주고요. 또 어떤 날은 오징어 반찬으로서 조림, 왜 조미 오징어라고 나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미도 좀 해주시고 또 튀김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바꿔가면서 도움이 되는 걸 해주셔야 되고 또 명품 보감에서 그러는데 오징어가 두뇌 발달에 좋다 그러고 오징어만 먹이면 안 돼요. 여기 이제 견과류라든지 특히 이제 그 브레인 푸드라고 소문이 난 호두. 호두 같은 걸 같이 넣어서 조리를 해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네.
고춧가루나 매운 생강, 뭐 마늘 이런 거 싫어하는 친구들한테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카레가루하고 맛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그걸 맛술은 나중에 가열하면 다 날아갑니다. 줄이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간 해놓고 그걸 카레와 이렇게 볶아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하면 오징어 카레 볶음. 오징어 카레 볶음 아주 좋아하죠. 아주 기가 막혀요. 네, 굉장히 네. 맛있고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응용을 하시고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두뇌 개발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 상승을 해요. 네, 네. 말씀드렸지만 꼭 호두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냥 오징어 채로 맨날 무쳐만 줬거든요. 아유 그래도 그게 어때요? 요즘은 정말 오징어 값이 비싸서 네. 오징어채 하나 사다가도 계속 몇 그램이 얼마지? 얼마인지 다뤄봐야 들었다 되고. 놨다 들었다 놨다 그것도 2개 묶어주면 그때 하나 사고 하거든요. 근데 또 이 오징어가 그 효능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효능이 있는지 잠시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미노산의 일종인 타우린이 오징어 100g당 1010mg으로 무척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정하고 간 기능을 돕고요. 혈액을 보충하고 맑게 해줍니다. 특히 빈혈과 무월경 같은 생리 이상이나 갱년기 장애에 효과가 있어서 오징어를 여성의 성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징어는 오저거라고 하는데 혈을 보충하고 음기를 도와주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스테미나식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또 동의보감에는 기운을 돕고 의지를 강하게 하고 여성의 월경을 잘 통하게 하고 오래 먹으면 정액을 더해주고 자식을 낳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김윤 선생님께서 해주신 오징어 요리법 몇 가지 안 들었는데 지금 머릿속에 막 많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렇죠, 막.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오징어 요리를 만들 때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간단히 오징어 하나 먹을 때도 네네. 혹시 조리할 때 주의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 어쨌든 그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오징어는 뭐냐면은 오징어를 잘못 요리한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쓰는 것들이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에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이 나트륨이 들어가면 이렇게 딱 응집이 되겠죠. 삼투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료에다가 소금을 넣게 되면 안에 있는 육즙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추천해 드리는 거는 국물을 만드셔야 돼요. 버섯하고 오징어는 굉장히 다른 녀석들처럼 보이지만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버섯이 가지고 있는 다당류라고 하는 건 다 수분으로 녹아내리기 때문에 국물을 바닥까지 쫙 이렇게 벌컥벌컥 하고 드셔야 버섯을 다 드시는 거예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예요. 오징어도 들어있는 뭐 타우린이나 아연 성분 같은 것들은 녹아내린다고요. 오징어만 몇 개 건져 드시고서는 나 머리도 좋아진 것 같고 힘도 불끈불끈 쏠 것 같고 이런 거는 좀 오해고 국물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가족들을 정말 편하고 푸근하고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는 소고기 묵국 대신 오징어 묵국을 해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징어 묵국.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소고기 묵국 참 좋아하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소고기보다 단백질이 3배 많다 그랬잖아요. 지방은 그만큼 적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징어 한 마리 갖고 무 넣고 마늘 다진 마늘 좀 넣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바글바글 끓여내면 국물이 보라색 물감 이렇게 수채 물감 막 풀어놓은 것 같아요. 네. 약간 버스름해지는데 그 시원함과 개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징어국 끓일 때 새우젓을 쓰세요. 두부찌개 끓이듯이 새우젓을 쓰시면 다른 간 필요 없고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고소한 맛들이 좀 일어나니까 시원하죠. 네, 그러면은 오징어가 소화가 안 된다는 약간의 불안함도 좀 없애드릴 수 있고 음식이라는 건 그래요. 음식이 안 좋아서 취하는 것보다는 내 상태가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해하시면서 드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아무래도 오징어 몇 마리 사야 되겠습니다. 오징어 요리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유진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한밤중에도 네온 사인이 무척 밝은데요.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건강에는 해롭다고 합니다. 이 빛이 뇌 기능 저하는 물론이고 암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야간의 불빛은 멜라토닌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고 생체 리듬을 깨트린다고 합니다. 밤에 주무실 때 커튼으로 빛을 차단하는 게 빛 공해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